네, 나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며칠째 이거를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더 할 마음은 없는데. 아니 원고를 다 이걸로 써놓고 더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더 할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일단 계속 정치권에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주제는 이 녀석에 대한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XX가 반복된 게 보기도 좋지 않고 방송상 그래서 일부에서 너무 순화시킨 표현 아니냐라는 지적이 박원석 의원님을 필두로 있지만 일단 용이하게 녀석으로 XX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속어 녀석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XX를 들었는데 이 XX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지 않겠다라는 얘기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녀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자꾸 묻지 마라.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 과연 왜 일부 언론은 누구도 특정할 수 없는 것을 이른 시간에 특정해서 자막하고 그것을 반복 재생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미국 측의 의견을 물어봤을까? 이것이 과연 저널리즘의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인가? 중립성과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인가? 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일단 녀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비속어 논란이 본질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반복 재생해서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했냐가 중요한 프레임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녀석 발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녀석 발언까지 이제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미국 안 가셨다 그런 발언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예. 인정할 건 좀 인정하시고 잘못한 것은 유감 표명하시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점점 점층법으로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강도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억지를 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야, 저 사람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번 선거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선거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예. 당에 있는 사람들 24년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비합리적인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억지 쓰는 사람들로 낙인 찍혀버리면은 국민들이 선택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분들 선거 어떻게 치를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많은 스타 비서관들을 양성하면서 출마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출마를 안 할 거라는 마타도를 퍼뜨리십니까? 뭐 저런 상황에서 출마한다라고 한들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대통령이 게 선택을 해주시니까. 저의 방점입니다. 예. 이게 대통령실의 그리고 여권의 입장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몇 차례 입장이 바뀐 데다가 또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믿는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들도 지금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급기야는 홍보수석이 인정했던 이 XX는 대한민국 국회, 정확히는 민주당을, 특별히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직제상 그 밑에 있는 부대변인인가요? 이분이 대변인인가요? 예, 부대변인입니다. 부대변인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등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우왕좌왕이라고 보고요. 13시간 동안 입국 닫고 있다가 13시간 만에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그런 대응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분이 뭐 기자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실 관계자 아니에요. 본인이 뭐길래 저널리즘의 역할과 한계를 자기가 정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자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엔에서 그렇게 자유를 역설하셨는데 그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그걸 매우 중시하고 있어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저널리즘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허락한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인지 대통령이 외교를 나갔든 그보다 더한 걸 하더라도 그걸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언론에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서 언론의 마녀 사냥식의 공격을 하고 특정 언론만이 아니고 이제 언론 전체를 상대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로 봐서 저는 거의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정권이 말기에 저래요. 5개월 예. 됐는데요. 초기에는 저러지 않습니다. 5개월 됐는데 말기. 아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증상으로 보면 말기적 증상이에요. 아니 예. 이거는 그 이 녀석 발언이 뭐 없었다라든지 뭐 다른 걸로 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는 말할 수 없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웃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참모가 대신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합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뭐 보시면요. 존엄에 대한 최고 해석으로 존엄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최고 대통령 존엄이냐고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어떻게 거잖아요. 참모가 그 발언은 그럼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해석하는 대통령실 거니까. 관계자는 이미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녀석이란 말, 이 XX란 말도 하지 않았다. 고위 관계자. 까지 갔대. 고위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 무오류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최고 전업은 예. 오류가 없으시며 남에게 욕도 하지 않으시고 동맹에 따뜻하시며 국회에도 따뜻하시다. 그러니까 발언 전체가 너희들 걔는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가고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자, 최순실이 2번, 정윤회가 2번, 최순실이 1번, 정윤회가 2번이다라고 했던 그 청와대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보도됐을 때 자, 최순실이 1번이고 정윤회가 2번인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본질입니까? 박헌천 경정이 어떻게 해서 세계일보에게 이런 내부 문건을 흘렸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 언론이 윤리상 대통령실의 문건을 이런 식으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라고 부대변인 지르고 대통령 나와서 사실관계 확인해. 라고 해서 세계일보와 유출자들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예. 되는 거죠. 지금 MBC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유출하게 됐고 자막을 작성하게 됐는지를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면 바이든이라고 글 썼던 사람들 다 찾아서 청력 검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고요,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다 고발시켜놓고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빠지는 거요.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다 좋으니까 대통령 원하시는 대로 다 수사를 빨리 하죠. 오늘 내일 빨리 해서 주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좀 민생으로 돌아오시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XX 녀석 또는 바이든 이 발언을 했냐 안 했냐 했으면은 이건 엄청 큰일이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논쟁이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A라고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녀석에 대한 표현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과연 그 부분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예, 그 어떻게 어려운 거를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먼저 예. 하라고 하세요. 아니 윤희석 대변인님 표정이 간절해 보여서 제가 손이 방금 자꾸 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해명을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심각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쉽게 저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소문도 나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며칠 동안 우리가 과연 할 얘기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저는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신 것은 부적절하지만 더 큰 문제는 참모들의 대응 능력, 수습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말씀 잘 하셨듯이 말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건 해명이 아니죠. 이건 변명이죠. 변명으로 상황을 물타기 해가지고 MBC 나쁜 사람들 프레임 씌워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22일에 미국 현지 시간에서 현지 시간 22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당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라고 주장 브리핑을 할 때 그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앞부분에 이 녀석은 맞고 뒤에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는 거냐? 라고 묻자 김은혜 수석이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이 그렇다에는 이 녀석은 있는 거니 그렇다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긋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보면 되냐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2명의 전문가에게 예. 이 음성 파일 분석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는 이 XX, 이 세 X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파수 파장에서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이거를 검사식 증거 제출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정을 했지만 들을 때는 귀에는 EXX로 들리니까 김은혜 수석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를 만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XX인지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그럼 이것도 없는 걸로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 사회를 정치를 해가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냥 국민들에게는 귀에 들리면 그런 줄 아는 거지만 판사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 이 파장을 비교해보면 씨읒의 파장이 이렇지 않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건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넘기는 그런 상황.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MBC가 왜 그렇게 덜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서 아니 얼마 전에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재미를 보셔서 이제는 아예 언론사마다 다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보실 생각인 건지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과 거기에 있는 간부들까지 일선 직원들까지 지금 다 고발을 해두셨죠. 그냥 예 다시 언론으로 돌아오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수사들은 좀 그 무슨 패스트트랙 이런 거 없나요? 빨리 해갖고 필요한 분들을 다 구속시키고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하고 민생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김성애의 옳은 소리도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어쩔 수 해서 없죠. 빨리 수사해가지고 민생으로 구속시킬 사람 구속시키고 민생으로 돌아오려면 먼저 구속될 사람이 MBC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 누가 먼저 누구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큰 사람이겠죠. 이재명 당대표는 뭐 하나도 입증을 못 하고 잠깐만, 있던데. 제가 요 얘기만 하고요.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이 뭐 이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 13시간 동안 도대체 전문가를 왜 동원합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날리면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이든하고 한 말이 없다. 그러면 그 즉시 반박을 해서 예. 상황을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못한 거지 아니,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방금 한 얘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거를 무슨 음성 전문가를 실제 동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걸 동원해서 마치 정말 아까 그 법정에 증거 제출하듯이 그것도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전문가예요. 누구냐? 어떤 방식을 동원했냐? 얘기 못 합니다. 그냥 전문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다른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감정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사실관계의 공방으로 왜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거 쿨하게 인정하고 유감 표명할 거 하고 예. 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실언을 했더라도 지나치게 언론이나 야당이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게 국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 협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렇게 이제 가치의 영역으로 논쟁을 벌여 나갔다면은 그 얘기가 다른 거죠. 그건 얼마든지 토론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다. 다른 말 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공방이 저는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급기야는 본말을 막 전도시켜가지고 본질이 이거니 저거니 아니 오히려 MBC에서 엠바고를 깨고 그게 보도가 나가고 자막이 달리고 이게 본질이 아닌 거죠. 본질은 그런 말을 바로 한 게 본질이에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까먹었는데요. 예. 요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왜 앞부분 얘기를 언급 유감 표명 안 하고 뒷얘기만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간과하고 있는 거는 앞에 비속어를 안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똑같은 방송 아까 이재명 부대변인 얘기한 그 방송에서 지금 자료가 있네요. 비속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 유감 표명 혹은 사과할 수 있냐 이러니까 비속어만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떠한 입장 표명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속어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을 먼저 할 경우 이건 대통령실의 일부 생각일 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당수 바이든이라고 뒷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욕설과 바이든이 연결되니까 미국한테 욕한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앞부분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난처하다 이런 상황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MBC라는 특정 언론사를 아무렇게나 해도 진상을 규명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막 파헤쳐봐도 된다라고 대통령실이 생각하고 있으면 전 그게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없잖아요. 뭐 수사 의뢰를 한 적도 없고. 이미 했죠. 국민의힘이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은 또 다른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드라마를 쓰지 마시라고. 그게 없는 다르다고요?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제가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이미 검찰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 대통령실이 말을 안 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뭐하러 또 고발을 아니, 하겠어요?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진상 규명을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걸 어떻게 지시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게 권력기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서슬퍼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시를 막아야 안 하는 받아들였을까요? 입장이고 공격해야 되는 입장인 건 제가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막 들어오시면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차원에서라도 MBC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 방송에서 예. 어제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실 입장과 당 입장이 다른 건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당이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도 대통령 지시라고 해석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예. 차단해야 되겠어요. 자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이 정부에 들어서 대통령의 언론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3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언론 노조를 가리키면서 민주당의 천병이다, 민주당의 앞잡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언론 노조 전체를 이미 폄훼하신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겨레 신문이 그 외교부 장관 공간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왔다 나간 장면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했던 이모 기자 지금 마포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어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마포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해서 기자를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실체이고요. 아니 그다음에 고발 당했으면 다 수사하는 거지 기자라고 고발 당했다고 수사를 하지 마요? 보통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러면?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서 상의를 아니 하고요. 고발을 당했다잖아요. 고발 당했는데 그 신분이 피고발이니 기자라고 해서 그런 수사를 하지 마요? 보도 내용을 갖고 수사를 한다고요. 그게 정상. 아니 제 얘기는 고발을 당했으니까 수순을 밟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피고발인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기자라는 이유로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남들과 똑같은 보도를 했는데 고발장이 아니 제 질문하고 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지금 그 더 탐사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대표의 자택의 압수수색,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게 1988년에 한겨레 신문 압수수색을 한 이후로 89년이니까 33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제 질문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화할 아니요, 수가 예. 아니 없어요. 무슨 지금 답변을 안 드려요. 보도를 한 맥락이 것에 이제 대해서 두 분이 다른- 기자가 보도를 한 것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아니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언론인이라고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예. 피고발인이 언론일 경우에 언론이 잘못을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잘못을 했으면 모르지만 보도를 했다는 것을 경찰이 개입해서 수사를 하는 전례를 전 알지 아니 못한다고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지 수사란 게 일단 아니고. 두 분의 말씀은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뭐 맥락이 서로 약간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 얘기가 그러니까 이 처음 MBC에서 보도를 했을 때 자막이 바이든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앞서 저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과연 저널리즘의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인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 뻔히 A로 들리면 그냥 A로 들렸다라고 쓰지. 요걸 다시 전문가한테 파장 분석해서 이게 정확히 워딩이 맞습니까?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냥 사실은 들렸을 때 물론 뭐 잘 안 들리긴 하지만 들리면 맥락상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또 쓸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은 좀 아니 근데 들어요. 뉴욕 현지에서의 타임라인이 복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대통령실이 문제를 키우니까 결국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한국 시간으로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어쨌든 MBC가 풀단 촬영이 들어갔던 MBC가 그걸 갖다 본사에 송고를 하고 나서 12개 언론사에 송출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내용이 뭔지 봐야 되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게 욕 같은 게 들리는데 이래가지고 기자실이 술렁술렁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어쨌든 대외협력실 관계자가 프레스센터에 내려와서 나도 좀 봅시다. 보여줬더니 이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보도가 안 되겠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무렵에 다 정보 보고를 했고 본사로 모든 언론사들이 그리고 이제 이 정보 보고가 다 돌기 시작했고 그게 민주당에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민주당 원내대표쯤 되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장성철 교수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더만요. 9시 반에 나도 받았다. 9시 카톡으로. 37분입니다. 카톡으로 그 영상이 MBC 보도 나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부대변인 같은 분은 자기 트위터에 그걸 올리면서 나도 창피하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만악의 근원이 MBC인 것처럼 그러면 사전에 어디선가 영상이 유출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MBC라고 특정할 수 있습니까? 12개 언론사가 다 송출을 받았고 그게 SNS에 어딘가를 통해서 이게 사전에 돌았는데 영상이 그냥 정보 보고 내용만 돈 게 아니고 MBC로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왜 자꾸 그걸 MBC로 특정하고 아니요, 특정하지 않는다고 김행 비대위원이 오늘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건 알수 특정하지 없죠. 출자에 않는데 대해서. 그건 알 왜 수 항의 없어요. 방문도 가고 안 갔어요. 고발장도 내고 항의 방문 안 갔어요. 고발장 냈잖아요. 서울시 항의 방문은 안 의원이. 했다고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행 비대위원의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영상 이 욕설이 녀석이 나온 영상에 대해서 누가 반디캠으로 재촬영을 해서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자는 MBC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다만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MBC가 자막을 그렇게 해서 인지 왜곡이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이라고 근데 문제 이제 삼는다. 그 인지 왜곡, 요런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뭘 했냐고 물어보는데 했죠.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에 조금 전에 예. 그 파일을 확인했던 대외협력실에 이렇게 말한 게 맞냐라고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답변은 국익과 외교를 생각했으면 이런 거 보도를 좀 자제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지. 난리면인데 왜 바이든으로 왜곡하느냐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모두가 바이든으로 듣고 보도가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보도가 여기저기 되던 상황이었고 MBC가 바이든으로 보도했다고 해서 SBS, JTBC, KBS가 MBC 자막을 보고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고 말하는 건 그건 전체 언론사에 대한 아주 심대한 모독이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MBC에 가서 방송을 할 때 진행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MBC가 첫 보도를 했다는 측면을 얘기한 건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에 미국, 괄호 열고 미국 국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그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건 오전엔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근데, 추가된 예. 영상에는 그렇게 됐고 그럼- 오전엔 미국이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보도 같은 경우엔 전 언론사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론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보도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MBC라는 집단,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걸 보고 그 한 민주당 의원이 이거는 대화하자라는 북한 측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은 예. 것이 이번에 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오류의 원칙이다. 잘못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보호해야 된다. 옹호해야 된다.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적인 국민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SNS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다 이제 직접적으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눈까지 귀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좀 지지층의 환호만 받는, 지지층의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통령실에서 보이면 이것은 지지율이나 국정 운영에 전혀 예.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제도 근데 저희가 되게 잠깐 순화시켜서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좀 힘드네요.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고 적으로 싶은데.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제가 늘 방송 때 유튜브 때도 얘기하지만 욕설과 19금만 안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녀석 정도로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저희가 넓은 아량으로 순화시켰다는 걸 인정하네요. 예. JTBC가. 또 녀석으로 방송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점을 이해해 아니 주시고요. 하여튼 억지 부리고 상식적이 아닌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정치하는 아니 그뭐 분들에게 상식을 기대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 그것까지요?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자기들끼리도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홍보수석은 EXX 구체적으로 민주당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홍보수석이. 그래놓고서 부대변이라는 사람은 이제 와가지고 뭐 입장이 없다. 그리고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일부 의원들은 사람들이다.
일부 의원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일단 저희가 녀석이라고 표현했던 걸 아니다. 녀석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들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정확한 청력과 이해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검찰에서 어떤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의문을 규정해서 내지 않는 한 그냥 상식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데.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통령께서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했다. 예. 그리고 나는 녀석이라고도 얘기 안 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어디 공신력 있는 음성 분석 학자, 학회 이런 데다 맡겨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자. 그래서 논란을 좀 종식시키자. 예.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먼저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991년에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서 검찰이 이 국가수 및 이 필정 감정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20년 동안 사람을 괴롭혔던 국민의힘이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에이, 그걸까지 연결시키는 너무 건 말이 안 옛날 되지. 얘기예요. 일단 요것도 너무하네.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입장, 명확하게 A라는 판단과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목요연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들과 바이든 또는 날리면에 대해서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얘기는 우리 국회 이 녀석들인데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면 누구를 지목한 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거기 비서 욕을 이미 한 적이 근데 있잖아요. 그 예산 승인권이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비서실장이 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 아니면 정리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니, 혼란스럽잖아요. 대통령도 이미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 지경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이 관계자 말 다르고 저 관계자 말 다른 것은 말이 다를 수밖에 안 없는 좋아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 그만하세요, 싶은 이제. 사람과 네? 윤석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정권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영혼을 한 번만 팔고 더 싶은 해줘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영혼을 파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정상적인 정치인들 도저히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 격차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김병민 위원장 빙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가 윤미향이다라고 한 당에서 그런 당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김병민 저희가 비대위원 반성을 같은 하고 경우는 정권을 뺏겼죠. 김병민 비대위원은 카메라를 똑바로 얘기하고 안 합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야 빙의가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대통령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민생 얘기하고 여야 대표들 불려가지고 뭐 순방성과 설명할 건가요? 야당 의원들한테 EXX들이라고 해놓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계속 대통령의 참모라는 분들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당이라는 분들은 이게 충성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는 귀에 명백히 들리는 얘기조차 나는 들리지 않아. 저는 그분들 귀를 압수수색하고 싶어요 정말. 예. 일단 이게 뭐 녀석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보다 상식적인 부분과 어긋나게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 지도부, 집권 여당 또는 대통령실 저희의 예산의 집행을 위임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확장이 되는 문제여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민주당은 앞서 녀석들 발언 포함해서 이른바 이번 순방회가 외교 참사라면서 해임 건의안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 비속어에 관련돼서는 일단 본인이 현장에 있었지만 들은 건 없다.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으면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바로 옆에 계셨는데 못 들으셨다고요? 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소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황급하게 나오면서 예.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했는데요.
장관의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채택한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와 반박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범입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본국에서 불신임된 장관이라고 하면 협상력이 실리고 권위가 서겠습니까? 예,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지만 일단 건의기 때문에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대통령이 좋은 생각입니다 하실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죠. 예. 지금 대통령실 해명이나 이런 방향, 또 박진 장관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안이 외교 참사냐 아니냐는 여부부터 시작해서 외교장관을 해임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는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48초 한미 뭐 또 정상회담을 하면 뭐라고 할 테니까 한미 대화, 그다음에 뭐 30분 동안 있었던 형식이 조금 정식을 밟지 않은 그런 어떤 뭐 한일 간의 뭐 정상, 뭐 환담, 이걸 가지고 참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저는 봐요. 다자외교 현장이었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뉴욕 그 유엔 본부에서 192개 회원국 중에 몇 명이나 되는 타국 정상들과 말을 섞었느냐,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회담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가서 했다, 거기까지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한일 관계 시작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물려받은 이 정부입니다. 예. 만났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보일 만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이전 집권 세력이 자문자답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참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보고, 그리고 표현도 주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좀 그렇죠. 이게 범죄입니까? 뭐 장본인 정도가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를 좀 순화해 주시길 바라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 외교부 장관은 제가 보기엔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라고 부인했어요. 이 녀석 발언도 안 나왔었고 날리면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혼을 다해야 되는데 예, 장관 입장에서 들은 게 없다고 뺏어다 갔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완전 불편하죠. 반전. 충성도가 약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충성도 약하다. 반전. 전례에 봤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훌륭하신 충성도가 분이네. 약하다. 그럼요. 지금 남들은 이 녀석 발언도 없었다라고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못 들었다고 발을 빼고 배현진 의원이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저는 음성 분석까지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리스트에 홍보수석 정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유엔의 정상, 그러니까 유엔의 대표부 연설을 하러 가시는 것이다라고만 했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9월 15일에 구태여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그럼 무슨 얘기가 오고 갑니까? 한일 관계 땡길 거고, 그 다음에 IRA로 지금 우리 전기차 산업 어려워지는데 이 문제도 다 풀 거고, 이런 기대를 불러 일으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본인 입장에서 그런 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영상 기자들 설명에서 폭로가 됐지만 당일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전혀 안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9월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유엔 대표부에 가 있는 뉴욕에 있는 당일에도 정상회담이 안 잡히니 급하게 잡을 수밖에 없고, 거기 가서 40초라도 만납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준비가 왜 이렇게 됐냐는 그 속마음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 주 일본 대표부 건물에까지 가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됐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참모들 잘못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민주당의 이 해임 건의안 발의는 본보기 삼겠다, 이제 이런 발의이기도 하고, 어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은 흔쾌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상황 수습에 들어갔다면 해임 건의안 낼 명분이 없었겠죠. 예.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민주당에서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해임 건의안과 별개로 외교 안보팀의 전반적인 개편 경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외교나 순방에 한계는 한계대로
또 여당이 주장하는 성과는 성과대로 이성적으로 평가되고 그런 속에서 이런 해임 건의안도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 XX와 바이든 날리면이 모든 상황을 집어삼키는 바람에 결국 어떤 이성적인 지금 정치도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통 외교 관료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현업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감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국제사회의 외교의 현재 프로세스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거기다가 좀 무능력한 실무적인 준비들, 또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욕, 이런 예. 것들이 다 합쳐져서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이 흔쾌히 하기로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부터 다시 이제 김태효 1차장의 그 얘기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렇죠. 지적이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이런 저희가 사실 다루는 주제가 요즘 좀 민망합니다. 계속 며칠간 민망한데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들을 소개하고 그중에 무작위로 영화 상품권 2장 2명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는요. 일단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주제가 이른바 정언유착이다. 정치권과 언론 간의 유착으로 동맹관계에 대한 왜곡과 훼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성일종 의원의 얘기와 이에 반박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MBC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MBC가 보도한 시점보다 민주당이 더 먼저 알았거든요. 시차가 안 맞아요. 어떻게 민주당이 풀하기도 전에 이거를 알고 있지요, 야당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가 찼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들, 포장된 말로는 호환 묻히고 날 것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역겨웠습니다. 예,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른바 녀석 또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심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을 원래 채택하는 안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정회가 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상 발언을 하게 해줘야죠. 위원장님, 신상 발언을 하게 해줘야죠. 김병주 의원, 소리 지르지 말아요. 정의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되죠. 발언 기회 많잖아.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발언권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만 소리 치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해도 이거 아무 괜찮은 거야? 이건 대기하시죠. 네. 예. 일단 여야의 관계는 좀 갑자기 최악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뭐 녀석이 됐기 때문에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부터 제가 보기에 국회와의 소통, 여야의 협치 이런 거는 안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입니다만 이 XX는 대한민국 국회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상황을 수습 안 하고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남 탓이에요. MBC 탓이고 언론 탓이고 야당 탓이고 이준석 탓이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여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책임이 어떻게 야당에게만 있을 수가 있어요. 책임의 크기를 따지자면 여당이 훨씬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여당은 어쨌든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무슨 배짱으로 저는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소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도 국정감사지만 예산안 법률안, 대통령 국정과제를 구체화시키려면 예산안 법률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래 놓고서 야당한테 이 XX들이라고 해놓고서 그 협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요, 야당이 다소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억지를 부려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여당 입장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거냐. 가기 전에 그랬어요. 적절한 시점에 이 순방 성과 그 브리핑을 포함해서 여야 대표하고 회담할 거다. 근데 여야 대표하고 이제 회담하려면은요,
적어도 뉴욕에서 저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유감 표명이 나오지 않고서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책임이 모든 상황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야당 책임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 원인 제공은 대통령이 한 겁니다. 예. 일단 원래 바이든이라고 들었던 걸 일단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라고 15시간, 16시간 만에 정정을 하고 날리면이 되니 일단 앞에 국회 녀석들은 우리 국회 녀석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만약 그렇다면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혼잣말 한 게 카메라에 잡혀서 졸지의 녀석들이 됐는데 유감입니다라고 하면 사실 해결이 될 텐데 이제는 일부에서는 녀석들도 없었다라는 주장까지 가는 상황까지 꼭 와 있는 한마디만 상황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권력을 잡은 분들의 억지스러운 비합리적인 모습들은 참 국민에게를 더 화나게 한다. 저 같은 사람은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2020년도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방망이 두드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 세상이 안 무섭지?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권력의 무서움을 아는 집단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당과는 어떻게 협치해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 내용이 유튜브로 다 올라가고 그중에 썰톡이 따로 올라가고 또 약간씩 한 2, 3분 정도로 쪼개서 기사와 함께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의 세상이 안 무섭지? 이걸 따로 기사로 저희가 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다고요? 더블 커트로 들어가죠. 장성철 소장님이 하는 말씀으로. 예. 좋은 말씀 같아서. 예. 네. 좋은 말씀하셨고 아까 예. 저는 박원석 의원 말씀에 동의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결국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어떤 참모도 이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뭔가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을 기대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이 만약에 참모로 지금 용산에 계시다면 아까 저희가 썰전 나이트에서 왜 용산에 못 계신지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계시다면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간언 직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너 나가? 그럼 어떻게? 뭐 나가야죠. 혹시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간 거죠. 대통령이 이미 프로토콜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예.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 여야 간의 협치나 정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MBC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로부터 이 파일을 받은 과정, 즉 보좌관들과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져서 요 파일을 누가 어떻게 주고받아서 민주당과 MBC가 어떻게 유착을 했는지가 먼저 수사적으로 밝혀지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28일에 무사히 살아남길 바라면서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내년 초에 거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수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 2월쯤이 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것이 2월쯤 대통령의 인식 체계 안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넘어가면 괜찮겠죠? 네. 네. 예.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또 저희가 눈여겨볼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아베 장례식. 지난 7월 총격을 받고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대표 조문단이 참석했고요.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과 각국 사절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때와는 달리 주요 7개국, G7 중 일본을 제외한 각국 정상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 내 국장 반대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에게 꼭 필요했던 조문 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요. 한동훈 직접 등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법, 이른바 검수완박의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한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 팽팽한 신경전,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시죠. 돌아온 홍보타임 강지영의 시그널. 오늘은 내 피땀 눈물 같은 월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썰러토크 끝나고 뵙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이 얘기만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신문에 참 직접 나섰습니다. 뭐 이 얘기 잠깐 뭐 일단 뭐 권한쟁의 심판에 상당한 비중 기대를 갖고 직접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이나 혹은 그 과정, 절차와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어쨌든 그 입법사항에 속한다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에 관한 사항은.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그 결정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국회의 법률안 형성권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절차상의 결함이 있고 내용상의 무리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희망사항은 다르겠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에서 추진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게 되면 국민이 저는 피해본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 제대로 수사 못합니다. 그러면 부패가 만연하는 정치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익 차원에서 헌재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수사하는 데서 만나봤던 정치인들이 일부 부패한 정치인들이었겠죠. 그 생각을 이제 벗어나서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행정부의 관료지 않습니까? 한 사람 대통령이고. 근데 여전히 상대해야 되는 상대방을 예비적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에 또 뭘 했습니까? 그 자기가 제일 수사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특수를 싹 뽑아서 앉혀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일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수원지검 이지청장을 빼다가 2년 동안 공석으로 있던 감사원에다가 부장검사 가는 자리에 그 한참 위에 직급인 차장검사를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리고 평택지청장을 갑자기 수원지청장을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거. 아, 저는 수사 지휘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라고 했던 것과 표리부동한 대응. 제발 좀 정치를 범죄자로 보지 말고 정치는 좀 정치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견 맞는 말씀인데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한동훈 장관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제가 녀석을 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제는 이준석에 대한 입장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첫 주제랑 같이 상관에 들으면 묘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연결이 되네요, 좀. 연결이 되죠. 네. 그래도 예. 앞에 주제보다는 한결 낫네요. 예, 일단 앞에 주제에 묘한 조금 수준이 높아요. 예, 묘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입장을 했는데요. 내일 가처분 신청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가 있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올린 글인데 들리느냐 안 들리냐의 문제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요 얘기인데 곳곳에서 고물가 고환율에서 파생된 경보음, 이 경보음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더 중요하다. 즉 민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도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한 윤리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안건이 내일 회의에 상정된다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핵관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이 일단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개시했고 아마 제명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명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상범 전 윤리위원이셨죠.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께서 이제 문자가 공개되면서 네네. 윤리위의 어떤 판단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제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속어를 쓰셨잖아요. 네. 그럼 윤리위가 이런 잣대를 과연 대통령한테도 댈 수 있느냐? 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의 얘기는 대통령도 비속어를 써서 그러면 윤리위가 이런 잣대를 대통령, 특별당원, 1호 당원에게도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야. 지금 그걸 장성철 평론가 하신 말씀입니까? 저도 그런가요? 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당원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뭐 당원이 그렇지. 아니어서. 그것도 이게 대통령한테 윤리위에 잣대를 뭐 일반인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제가 당원 가입을 안 합니다. 아, 좋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히 용기 있는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건은 어떤 심의라든지 결정이 안 됩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일단 소명 절차를 듣겠다라고 했는데 내일 출석해서 소명해라라는 요구서를 못 받았대요. 이준석 네. 대표가.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내일은 어쨌든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 요거에 관심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죠. 그러나 국민의힘 윤리위는 또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또 뭐 오늘 이준석 대표 윤리 심사하겠다. 나와라 이준석.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였던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처분인데 생각보다 이번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가처분 판단으로부터 상당히 예. 시간이 흘렀고 기본적으로 쟁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새롭게 판단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또 이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댓글을 또 중요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많은 시청자와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몇 분을 소개를 하면 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 관련해서 이창성 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직원을 못할 거면 참모를 관두세요. 그 자리는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예요. 세금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지금 전원 회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전원 회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원 해고요? 예, 그 직원을 해고요? 못할 거면 다 나가라는 건데 그럼 다 나가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좀 아니라고. 430명 정도가 다 나가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설명해야 되는 개그는 실패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고를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뚜님 권성동 의원한테 부탁해서 내가 대통령실 들어가도 이것보다 잘할 듯이라고 얘기. 2명을 한꺼번에 일석이조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 주셨고요. SY님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까인 바이든 진짜 이게 좀 이렇게 이분이 IT를 띄엄띄엄 쓰셨는데 까인 바이든 진짜 X 팔리겠어 라는 말을 길게 잠과 몸을 떼서 쓰셨습니다. 바휘든 보고서 날리면 부장님께 깨지겠지. 영화표 드리고 싹싹 빌어야 하는데 일단 소개는 했는데 일단 날리면 쓰신 건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관련해서 장성철 소장님 관련해서 장성철 소장님은 점심 안 드셨나요? 힘이 없어 보여요. 오늘 말도 없으시고 하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이 피곤하시죠? 라고 나은님이 주셨습니다. 아주 제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랑 뭐 관계가 된 분인가요? 따님인데 NA인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분 어쨌든 뭐 네,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셨으니까 장 소장님 얘기하시고 나님은 장성철님의 위로 멘트로 영화상품권 2장을 획득하셨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관련돼서 김성애 소장님 팬입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더 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제가 응원의 박수를 바이든입니다. 날리면 응원의 박수를 바이든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김성애 선생님 너무 좋아하셔서 역시 이번에는 또 김성애 선생님을 위해서 이분 감사합니다. I'm 안젤라님이십니다. 네. 안젤라님 이분 역시 영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님 관련해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 드릴 때마다
활명수 마신 것 같아요. 이 녀석 그냥 사과하고 민생 갑시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관련 글은 평소에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요. 귀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뭐 너무 많이 소개돼서 요거는 빼도록 하고요. 눈썹도 나왔습니다, 오늘. 눈썹이요? 예. 뭐죠? 장성경 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윤희석 전 대변님, 오늘따라 눈썹이 너무 잘 그려지셨어요. 점점 훈남이 돼가세요. 전 BTS 팬입니다. 예. 따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맨날 귀만 나와서 눈썹에도 사람들이 관심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오늘 잘 그려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아까 난님과 아임 안젤라님께 영어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피땀, 눈물. 오늘은 어느 한 직장인, 한 집안의 가장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간 잠을 뒤로 하고 눈꺼풀이 떨어지지만 간신히 참아내봅니다. 방송을 위해 머리로 박도 수차례 깨고 방송을 위해 본인의 이미지도 불사합니다. 오늘도 피땀 눈물 흘리며 일하는 사람, 바로 박성태 앵커입니다. 하지만 비단 박 앵커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피땀 눈물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장관 후보께서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국민들이 허탈해했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법했고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조 후보자에 대한 쟁점은 크게 전문성과 도덕성이었습니다. 특히 도덕성 부분에서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약 3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내 소득이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재차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건보료 인상 문제로 이미 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내년에 0.1%포인트 인상돼 직장인들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대를 넘기게 됐고요. 직장인들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 약 2,069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1,500원 넘게 오릅니다. 또한 최저소득층의 더 커지는 부담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으로 이미 보험료 수입이 2조 원 넘게 모자라는데 의료체계는 강화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거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대로면 2029년엔 건보 재정이 아예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준다는 건보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한 고령층의 증가, 비급여 진료 항목의 증가 등의 이유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 오른 거다. 물론 달갑지 않은 인상이지만 이해해보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뒤 휴가를 내고 잠적한 사건입니다. 채권, 압류 등으로 의료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요양급여 비용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상태고요. 오스탐 임플란트,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은 일반 사기업에서 횡령 범죄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건보공단 같은 준정보기관에서 몇십억 원 규모의 횡령은 보기 드문 일이라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단은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이 빠져나가는 6개월 동안 아무도 범죄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 횡령 사건을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현황이라든가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 전에 내부 단속이나 하는 게 어떨지, 보험료 인상은 이런 눈먼 돈이 쌓여서겠지. 누구는 치료할 돈이 없어 생사를 오가는데 건보 직원이 돈을 횡령했다. 국민의 보험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에서 벌어진 대규모 횡령 사건에 관리 부실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꾸준히 예고한 바 있죠.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공석이 장기화돼 기강회의로 이뤄진 문제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워진 자리도 채워지고 방만 경영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피땀, 눈물이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눈먼 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강재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